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그 이상의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는 해보시겠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최근 국내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전 전략 세울 때는 오늘도 국내 증시의 약세를 좀 보일 확률이 높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장 속에서 움직이는 매매 시그널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체결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2,400선을 지켜줬는데 오늘은 그걸 깨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23% 하락하면서 2,396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지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 0.48% 움직이면서 777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세한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재 예상 체결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LG화학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0.54% 떨어진 채로 55,7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8%, SK하이닉스 0.98% 거의 1% 가까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50만 7천원 선, SK하이닉스는 91,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80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LG화학만 현재 0.61%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6만 2천원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완성차 일단 강합니다. 현대차 0.7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9만 9,5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10위인 기아 보시면 0.50% 상승하면서 8만 400원 선 현재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현재 빨간불 켜고 있네요. 0.39% 상승하면서 5만 2천원 선에 현재 예상 체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2차 전지 오늘은 약세를 좀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 현재 1.14%,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좀 큰데요. 현재 60만 8천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성장주 직격탄을 받은 모습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중에서 네이버 보시면 0.44% 하락하면서 22만 4,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성장주에 대한 관심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예상 체결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5위 먼저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87%, 1위인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8,100원 선에 현재가 체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2차 전지 오늘 확실히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2.9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 대비 3,100원 떨어지면서 1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 1%대 하락폭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2만 7,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1위에서 5위 중 빨간불 켜내고 있는 HLB 0.59% 상승하면서 42,8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보실까요? 어제 게임 관련돼서는 개별주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주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1% 하락하면서 49,0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까지 보시면 에코프로는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1.10% 현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4만 7,100원 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2%대 떨어집니다. 거의 3% 가까이 지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2.89%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1,600원 떨어진 53,700원 선에 예상 체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1.9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2.50% 떨어지면서 54,700원 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위인 선보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네요. 21만 9,100원 선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 체결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어서 어제 우리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 한빛소프트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빛소프트 게임 기업이죠. IMC 게임즈의 신작 모바일 게임 트리 오브 세이비어 M의 사전 예약 소식에 어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한빛소프트는 어제 6.83% 오른 3,36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현재 예상 체결가는 0.74% 소폭 오르면서 3,390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어제는 22.86%까지 치솟으면서 3,87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IMC 게임즈는 전날 트리 오브 세이비어 M 정식 서비스에 대한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은 IMC 게임즈가 앞서 개발한 PC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MMORPG인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모바일 버전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빛소프트는 IMC 게임즈 지분을 35.5% 보유하고 있어서 IMC 게임즈의 게임 사전 예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첫 번째 특징주 게임주인 한빛소프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와 관련된 내용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에이텍TN 등 관련주 주가가 동반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관련돼서 에이텍TN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0.84% 상승하면서 15,850원 선의 출발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에이텍TN은 전일 대비 11%까지 오르면서 12,3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이용 약관을 수정하면서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세금과 지불, 청구 등 애플페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이용 약관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카드사 수수료, 세금, 청구 방법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대카드 등을 통해 연내 애플페이 국내 진출이 임박하면서 서비스 전 고객 이용 약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머니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국내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수혜 종목들 에이텍TN을 필두로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십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15 이후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개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별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보수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 지금 뭐 좋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외환시장 또 변동성 확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 환율이나 여러 가지 추이를 좀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좀 반등도 시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개별 악재가 아주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따라서 변동성도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오전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오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업종별로 우선 본다고 하면은 전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승하는 어떤 종목 업종이나 종목들이 약간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게 바로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도가 지금 1.99%, SL이 1.52%, 현대차가 1.52%, 화신이 1.38%, 기아가 지금 1.1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다른 업종은 좀 하락세를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만도의 상승폭이 좀 큰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서 좋은 평가를 계속 내려주고 있죠. 우선 IRA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도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특히 이제 중국 쪽 자동차 요새 판매 회복이 나타나고 경기 지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가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만도도 그대로 그런 부분을 흡수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 때 어떤 중국 쪽 영향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하락폭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이 역시 또 기계 업종, 중국 관련주들의 오늘 그나마 장 초반에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우 CSM이 2.84%, A-프로젠이 1.25%, TIM이 1.01%, HSDN이 0.84%, CS윈드가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습니다. 태경 BK가 1.74%, 유니온 머티리얼이 1.46%, 유니온이 1.38%, KCC 글라스가 0.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큐 식품이 0.7%, 그리고 CJ제일제당이 0.39%, 삼양사가 0.3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모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가 엔터 업종이죠. 상승세를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다. 장 초반에 SM이 지금 현재 15.81%의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 라이크계 그 전에 SM의 가장 큰 어떤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바로 이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나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라이크계가 좀 결별하면서 노이즈가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SM의
시가총액을 3조 이상까지도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SM 오늘 장 초반에 그 상승폭은 변동폭 나오겠지만 이 상승폭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S가 3.37%, YG엔터가 1.73%, 사마네트워스가 1.14%, JRP엔터가 0.6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죠. 지금 SMCNC가 역시 8.9%의 상승세, YTN 1.21%, TBC가 0.4%, 실제 ENM이 0.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괜찮네요. 에코플라스틱이 11.44%, 그리고 모터렉스가 3.19%, MVH 코리아가 2.93%, 일승이 2.22%, 그리고 DYC가 1.99%, 대성파인텍이 1.89%, 그리고 디젠스가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국제 기업들 괜찮습니다. 역시 SM 라이프 디자인이 지금 15.2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썸 에이지가 5.12%, H1이 0.87%, 디지캡이 0.8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방송 서비스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금속 업체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동스틸이 지금 현재 17.86%의 상승세로 상승세를 좀 크게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강철강이 7.47%, 그 다음에 경남스틸이 5.63%, 세아메카니스가 4.93%, 해성 TPC가 4.2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더라도 약간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지금 0.71% 하락,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4%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상승폭 키우는 여기 현대차 그룹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1.26%, 그리고 기아가 1.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은 크게 나오는 기업 많이 없고요. 2% 이상 하락하거나 2% 이상 떨어지는 기업들은 많이 없고,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지금 1.44%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다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업종의 선전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셀트리 헬스케어는 2.62% 하락, 에코피로비엠은 0.68% 하락, 하지만 LNF가 0.04% 상승, 그리고 HLB가 0.82% 상승,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0.2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0.6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지금 현재 그 코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SM이 지금 13.34% 약간의 초반의 상승폭은 좀 투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투스가 지금 3.6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엔캠이 지금 4.9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 7거래 연속인데요. 엔캠의 좀 상승세가 최근에 좀 많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상황 우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싹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개인들만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폭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굉장히 부담스럽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지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떤 포인트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미증시 부분들이 현재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선 그 다음 주 현재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약간 침체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수 부분들이 약간 이제 불확실한 특성이 약간 노출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는데 미국 증시의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이제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고점, 올해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연초에서의 하락을 좀 했고요. 하락이 멈춰지는 부분들이 6월 달에 약간 멈춰졌죠. 약 6개월 정도의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 크게 나타났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이 사실 됐습니다. 문제는 큰 반등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깨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다중바닥의 어떤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직전까지 좀 약세를 보이다가 불확실성 해소 뒤에는 물론 이 이제 금리 인상폭 이 부분들이 그 0.75냐 1%냐 뭐 이런 부분에 약간 분기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불확실성 해소 뒤에 어떤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많고요. 장기적으로는 6개월 하락에 대한 6개월 행보의 또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더라도 6개월 하락에 대한 6개월 행보했던 큰 그림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고 약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하방 정익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월봉 차트나 여러 가지 차트를 봤을 때 미국 증시보다는 낙폭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좀 선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절반까지 빠졌지만 절반 조금 더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해당이 좀 됐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전들이 좀 일어날 것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변곡점을 약간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전쟁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리쇼링 관련된 것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한동안 계속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환율로 이제 현재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넘어가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대동 스틸이 이제 크게 올라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쪽 관련된 이제 포스코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주고 좀 있기 때문에 또 저평가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환매로 한번 보신다면은 문배철강이 캔들상으로 보면 이제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상승사파의 이제 십자 도중에 캔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숨구르기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철강주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현재 NI스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승사파의 양십자 도중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주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SN그룹 관련된 이슈, 거버넌스 관련된 그런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옴시티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쪽에 연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링크된 종목군들 섹터가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첫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이 크게 이제 오늘도 상승을 해주면서 크게 상승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에코플라스틱하고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코롱 플라스틱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이 전체 어떤 큰 그림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 눌림목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보시면은 코롱 플라스틱 이 부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순환매 키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요소인데 BL팜텍이라는 종목이 몽골과의 자원 협력, BL팜텍이 몽골 광산 개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개별적인 요소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크게 접어주는 중간 흐름들입니다. 상승파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파동에 해당이 되고 또 장중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 중에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에클롬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에클롬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임상 결과에 어떤 그 발표가 됐죠. 이제 중국에 이제 기술 이전을 좀 했던 위암 신약,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임상 이상 효능을 확인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임상 결과의 발표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에클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에클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3,000원대 탑프로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거의 한 26,000원, 거의 더블 가까이 어떤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접어주는데, 이 크게 이제 접어주는 부분들이 탄생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론이 혁신적인 CAR-T, CRT 치료제인데, 면역거부 현상을 없애는 부분들, 인간의 항체를 가지고 면역거부를 없애기 때문에 대량 생산체를 갖추는 기존의 치료제의 환자 맞춤형보다는 더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들이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되면서 2차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CLT에 대한 기술의 진보가 다시 한번 에클론에서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어떤 종목 흐름들 같은 경우는 파맵시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파맵시라는 종목군도 지루하게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최근에 한번 크게 올라주고 조정을 보이고 숨고르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시총이 좀 가벼운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CRT 치료제를 약간 현재 반전 가능성에 있는 종목 섹터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약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약간 기전이 다르지만은 S큐브 같은 경우도 한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S큐브도 지금 고점에서 약간 절반 정도 급락이 됐어요. 길쭉 반등, 숨고르기. 투자 경고가 풀리면은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큐브도 기존에 나와 있는 현재 항체보다도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의 이제 주도주 어떤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또 하나의 또 섹터 부분들은 그 자동차 부품주의 연장선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 괜찮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스마트 팩토링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지만은 좀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코인테크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생산을 하고 있고 장비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링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링의 뭐 절대 강자가 코인테크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소재, 2차 전지 장비하고 스마트 팩토링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한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테크를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종목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다시 좀 증가된 모습입니다. 75bp가 거의 지배적이었다면 다시 새롭게 100bp까지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커브가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게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기반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지표가 나왔죠. 또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또 생각보다 또 너무 잘 나왔습니다. 0.3% 증가. 월가에서 예측한 거는 마이너스 0.1% 감소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치면 지난달에 CPI는 0.1% 상승한 데 비해서 물가 상승보다 소비가 좀 많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전주보다 5천 건이나 감소한 21만 3천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역시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근데 4주 이동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22만 4천 건으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양호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통화 정책은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미국 경제에 반영되는 올해 말이나 2023년 초, 내년 초에 얕은 수준의 침체를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긴축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2,300억 가까이 팔았고요. 코스닥 역시도 1,500억 팔면서 최근 9월 달 들어서 9거래일 중에 하루를 제외한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조 6,104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무서운데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9,638억을 매도했는데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 좀 시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2,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다음은 카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골고루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달 이제 FOMC에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인상 폭이 결정되고 나서야 외국인 매매 방향성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정점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위기를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성장주들의 또 투자 방법도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항상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 방송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어제 재미난 통계를 제가 한번
실제 계산해봤는데 신고가 난 종목도 있잖아요. 네. 신고가가 낮다는 의미는 그 위로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수급이 완전 새 판이 짜졌다. 새로운 수급이 나오는 건데 신고가 난 종목이 32개 종목인데 그중에 좀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을 한 2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물론 가격이 제일 고점이니까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새 판이 짜졌다. 그리고 그 위로 매물대가 없다는 거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이고요.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이 매출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IT 부품단에 치중돼 있는 회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는 역시 2차 전지 소재 단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반기에 191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관련돼서는 광학 필름은 이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 후면에다가 이 광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후면 광을 이제 집광하는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광학 필름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2%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노이즈 필터, 전자제품의 전자파를 저감하고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나오는 역할을 하는 이제 노이즈 필터가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회사 상신전자를 통해서 백색 가정용에 납품하는데 삼성과 LG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썬팅 필름이나 건물 안전 필름, 그다음에 최근에 기대하는 거는 이 열차단 윈도우 필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열차단 쪽 윈도우 필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지금 매출 기준으로 9% 정도밖에 안 되면서 여기에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양극재 성능을 높이는 나노 분말 생산 기업 JNK를 지분을 인수해서 LG화학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LG화학 외에 양극재 업단으로 계속 매출처가 다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투자로 190억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요.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매출에 반영될 경우 아까 매출단에서 9% 미만에서 20% 점차적으로 30%까지 계속 늘려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첨가제를 왜 꼭 써야 되냐면 양극재를 코팅하고 도핑해가지고 배터리 효율과 수명을 모두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첨가제가 반드시 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산화 리튬 모멘텀인데요. 전기차 한 대당 최소 40kg 이상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가장 강점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 수산화 리튬이 많이 쓰이는데 이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 양극재 시장이 올해 117만 톤, 그러니까 2030년까지 630만 톤으로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은 여전히 연평균 40%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요. 톤당 5천만 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리튬 수요 또한 2022년 53만 톤에서 2030년 274만 톤으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평균 매출단에서는 꾸준히 13%의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13% 성장한 매출단에서는 5,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30% 가까이 증가한 300억에서 320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부품단으로 보면 다소 비싼 밸류에이션은 한 15배 수준인데 2차 전지 양극재, 2차 전지 소재단의 밸류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2024년도까지의 그 실적을 땡겨다가 2차 전지 소재는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나노텍을 2024년 실적을 땡기면 PER 10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2만 원 이상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렇군요. 목표가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이 17,000원, 16,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가격에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대표님? 네, 지금 가격대에선 조금 접근이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데 지금 가격에서 약 한 4% 정도,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좀 매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대가 보면 12,0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샀네요. 둘 다 기관 외국인 최근 매수세를 보면 이미 20%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언제든지 매도의 가능성은 영향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의 성장성, 2차 전지가 성장할 건데 2차 전지에 좀 더 숨겨진 관심주를 네. 본다면 미래나노텍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중반까지 한 16,3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보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미래나노텍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접근 전략까지 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미래나노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황금알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 금요일장 저희 지나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에 연결을 좀 드립니다만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이제 상황이 사실 별로 비슷 좋은 상황은 아니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시장을 전 세계 증시나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바로 나스닥 종합 차트예요. 제가 매번 아침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이거는 지금 어제 또 그 전날 이런 자리들을 다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비록 아침에 대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살짝 더 밀기도 했지만 그 하락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지금도 나름 열심히 땡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주도주 섹터가 지금 늙어서 힘이 없구나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세조 이방원 우리 한번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 이방원이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목이 오늘도 오릅니다. 이건 정말 주도주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하죠. 그래도 얘가 올라가 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니까 이게 올라가 주니까 그나마 하락을 막고 있는 거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들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빠지는 질질질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바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은 오늘 사실 현대차 여러분들 큰 업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섹터도 현대차, 기아 이런 섹터 종목들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나마 지수를 조금씩 당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버라이어티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나름 아침 시작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그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 선 두 줄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B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지금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업종 전체적으로 힘이 어떤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상승비예요. 상승비인데 대형주가 이제 지수 움직임하고 좀 크게 연관이 있겠죠. 대형주가 지금 37%입니다. 100% 상황에서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물론 아침에는 25%밖에 안 됐습니다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이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별로 안 좋네요. 그중에 이제 철강 금속 정도가 좀 눈에 띄게 상승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마켓 파워를 잠깐 살펴봐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지금 선물지수 차트입니다. 선물지수 차트가
시스템화된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센터값의 고점이 바로 139였는데 방금 전에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끄집어 올려놨네요. 자, 그래서 139, 지금 이제 95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옆에 보시면 오늘의 저점이 마이너스 209였다는 거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끄집어 올려진 상황들이 나와져 있는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을 좀 해야 돼요. 추적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단기적인 특히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정도의 밴딩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이렇게 선을 미리 좀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아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변곡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9시 35분,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시장 변곡을 주는 방향이 터닝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건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2380포인트를 잘 지켜내는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상방적으로 힘을 매우 강하게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2400 정도에서 조금은 너무 강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00 정도 부분들에서 저항대가 강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올라가는 섹터 혹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에서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렸던 로봇주들이 잘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저항대, 저 파란색 선은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저기서 좀 주춤주춤하지만 로봇주 자체가 강한 힘을 계속해서 발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주가 오늘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나 우리가 항상 강조드리는 식량난, 에너지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어제도 세계은행에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걱정된다 하는 이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적인 부분에서 미래에 조금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상반기가 지금 지나와서 하반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 부분들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섹터 쪽에서 종목들을 고르신다면 좀 좋은 결과들을 얻지 않을까. 시장은 비록 어려울 때는 섹터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 쪽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개별적인 종목을 잘 공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도 로봇 쪽에서 저희가 찾아보면 될까요, 업사부님? 로봇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벌써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튀어나가는 종목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매수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그동안 말씀 안 드려봤던 섹터 건설 업종에서 한번 종목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건설 업종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이 어르신들께서 중동의 모래바람을 다 이겨내시면서 거기서 건설에 붐을 일으키고 큰 돈을 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건재하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이 다시 한번 그런 중동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에이트 같은 이런 국가들의 가스 및 석유화학 투자를 계속 늘릴 계획에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벌써 사우디의 네옴시티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건설주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포인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기업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현대건설이요 상반기에 신규 수주만 21조 원을 달성을 했어요. 국내에서 17조 9천억, 해외에서는 이제 3조 1천억 원 정도를 달성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내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실적이 나왔는데 연간 목표를 74% 달성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주택 부분만 9조 6천억이 나오면 연간 목표로 160%를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도주라는 부분들에서 태조 이방원 이거 말 만듦이라고 건설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을 만듦이라고 빠진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6월달 이런 큰 하락들이 있었을 때의 뭐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반면에 올라올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죠? 주도주 섹터에 넣어줄만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계속 쫓아가면 안 되겠죠. 내려와서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200일 동평균선, 그 다음에 122 동평균선, 그 다음에 60일 동평균선 밑에 다 깔고 있어요. 위로는 20일만 뚫어낸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사실 이 하반기에 그 해외 수주 이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다수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남북철도가 15억 달러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 항만만 하더라도 5에서 10억 달러. 뭐 사실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은 항만에서 약 1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송수관이 한 20억 달러 정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카타르도 라스야판의 6억 달러 정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화답을 하고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목표가 5만 5천 원 정도 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가지 못하면 5만 원 내지는 혹은 4만 8천 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를 우리가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까지 잡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밀린다고 하면 4만 2천 원 정도, 4만 2천 원 정도에서는 그 정도에서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깨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